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시장이 굉장히 뜨겁고 올라갈 때는 정말 끝도 갓도 없이 올라갈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시장의 모습인데 또 장중의 변동성도 그에 못지않게 굉장히 크게 나오기도 하는 시장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런 변동성이 좀 잦아지는 것 같아요. 지난주 미국 시장 급락 마감하고 나서 이제 시장의 모습과 또 지난주 금요일 날 애프터마켓에서의 종목군들의 변동성 그리고 오늘 역사적으로 SK 하이닉스가 50만 닉스가 된 날이기도 하고 삼성전자가 99,900원, 100원 부족한 10만 전자를 달성을 하면서 어찌 보면 하나의 마디 가격이죠. 50만 원이라는 라운드 피겨, 10만 원이라는 라운드 피겨 값까지 올려놨기 때문에 라운드 피겨까지 올라오면서 단기적으로 뭐 차익 실현의 욕구가 많았던 외국인 쪽에서 하이닉스에 지속적인 매도가 있다 보니까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되고 그 과정 속에 삼성전자도 함께 무너지면서 지수가 고점 대비해서 코스피가 순간 마이너스 2%까지 빠지고 코스닥은 오른 것도 없는데 더 많이 두드러 맞으면서 오늘 상당히 많은 반도체 종목군들 속에 윗꼬리를 다는 종목군들이 많이 존재했던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뒤늦게 고점에서 추격 매수가 진행이 됐다라고 한다면 좀 아플 수도 있는 날이었을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동안 지수의 상승이 굉장히 가팔랐고 또한 연속적인 상황에서 쉬지 않고 올라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담감이 뭐라 해야 되죠? 좀 걱정과 우려로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구조적인 부분에서 박스를 뚫고 올라오는 상승의 흐름이었고 동반된 가격과 본격적인 이 공급 부족의 시작으로 올라온 부분이기 때문에 반도체 쪽은 조정 시 사려는 사람이 훨씬 많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저도 그래요. 저도 눌림보다는 돌파를 좋아하는 성격을 좀 가지고 있는데 왜냐면 좀 답답하고 어차피 눌림을 본다라고 하면 고통을 받아야 되는 시간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괴로울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살 수가 없으니까 반도체 종목군들 오늘의 하락 또 내일의 하락이 있을지언정 서서히 분할로 계속 접근하면서 시간을 들여가지고 투자하는 전략이 좀 바람직해 보인다라고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도체의 하락은 뭐 다른 거 없겠죠. 다른 거 없이 그냥 많이 올라서 차익 매물이 좀 일시적으로 나오면서 빠진 부분이다 정도로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 특별하게 시장에 뭐 악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혀 찾아보지 못했다라고 언급드립니다. 어제 CNN에서 뉴스 하나가 나왔었는데요. 법을 바꿔서라도 한국에서 배를 만들어라. 하나오션에 가보니까 너무 좋더라. 이렇게 배를 빨리 만들 수가 있냐. 우리는 정말 바보짓을 하고 있다라는 이 논평 기사가 참 인상적이었는데 오늘 그래서 이제 조선을 아침에 좀 보고 있었는데 이 조선주를 보면서도 좀 느꼈고 최근에 시장 보면서도 개인적으로 느낀 부분은 뭐냐면요. 너무 빠릅니다. 정말로 빠르다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 말은 저도 관심 종목 창에 보고 있는 서치하고 있는 종목군들 수가 거의 뭐 한 200개 2, 300개 정도 되겠죠. 예를 들면 뭐 이렇게만 해도 보통 한 100개는 넘을 것이고 그다음에 다른 창에서 보고 있는 이런 관심 종목창들 보는 것도 엄청나게 많을 건데 어찌 보면 지금의 시장에서는 너무 많은 종목군들을 체크하고 보는 것도 욕심이구나. 그 모든 거를 커버할 수가 없는데 다 본다라는 것이 참 욕심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관심 종목창이라든지 종목군들을 대폭 축소하고 압축으로서의 시장을 바라보는 게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HD 현대중공업 국가창을 펴놨는데 딱 1분 만에 거의 6%, 그 다음에 한 3에서 5분 만에 거의 8% 가까이 수직으로 상승을 해버리니까 들어갈 룸을 안 주는 부분이었어요. 뭐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들어갈 수 있는 룸과 흐름 그리고 수급까지 겸비한 상승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오션이 좀 매매하기는 더 편했던 종목이었던 것 같고 나머지는 이제
뭐 중소형주들 뭐 기회도 많았고 매매할 찬스도 많았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어지간 10월 말까지 아주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에이펙 때 트럼프가 한국에 방한한다 라는 점이겠죠. 그럼 지금까지 시장을 움직였던 것은 AI 모멘텀에 의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반도체 소부장을 끌고 시장을 올렸다면, 이제 남은 10월달 어차피 트럼프가 와서 다시 한번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한 물꼬가 터질 것이고, 그 과정 속에 마스가는 다시 부각이 될 것이며, 혹시나 트럼프가 또 조선소에 방한하게 된다면 등등의 이런 기대감들이 조선주에 좀 더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트럼프가 뭘 좋아하냐라는 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겠죠. 트럼프는 원전을 좋아한다, 원전을 좋아한다, 이런 부분들도 연계해서 10월달까지 흐름을 지켜보고 대응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반도체가 깨지냐? 또 그것도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 다음 주부터 빅테크의 실적 발표가 되기가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캐패스를 줄일 빅테크는 어디에도 없는 것으로 일단은 좀 보여지고, 또한 삼성전자의 콩콜과 SK 하이닉스의 실적이라는 부분들이 남아있다 보니까 빠져도 다시 올라오고 빠져도 다시 올라오고, 하락하더라도 제한적인 하락 정도가 될 걸로 일단 시장 예상해 봅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들어가기 앞서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고, 이번 주까지 해서 이벤트 진행하니 카페에서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 초반에는 당연히 지수가 2% 가까이 올랐으니 상승 종목수가 훨씬 많았겠죠. 근데 아침에 지수가, 저도 사진을 찍어놨나 모르겠네. 아침에 뭐 이 정도 흐름에서 아마 사진을 찍었으니까 좀 밀릴 때 지수가 1.8%? 1%대 아마 좀 떨어지고 있을 때 제가 찍었을 거예요. 이 정도 있었을 때도 상승 종목수가 막 1000개가 넘고 막 그렇게 많은 종목군들이 상승한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오전에 순환매도 매우 빨랐고요. 매우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었고, 개인들은 코스닥에 대규모 매수를 하면서 제약바이오 그리고 떨어지고 있는 반도체 종목군들 뭐 집중적으로 사들이면서, 또한 로봇 쪽의 매수세가 굉장히 또 세게 들어가는 등 외국인들이 파는 뭐 종목군들 위주로 갔다가 개인 투자자들이 대거 사는 모습이 오늘 조금 있었다라는 게 오늘 특징이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시장은 강력한 이 고객의 탁금을 바탕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유동성도 매우 강하기 때문에 유동성이 많은 종목군들 안에서 좀 봐야 되고, 요즘 시장은 특히 과거처럼 중소형주들이 잘 움직여주는 그런 시장이 좀 못 되고 있는 게 조금 개인적으로 많이 아쉽습니다. 대형주 매매를 위주로 좀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더더욱 많이 들고요. 그만큼 많은 개인 투자 자금들이 최근에 시장에 들어왔을 것이고, 시장에 있는 고객의 탁금 외에 펀드라든지 아니면 사모펀드에 가입하는 투자자들도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자금들이 작은 종목으로 안 들어가고 큰 종목군들로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유동성이, 시총이 더 크고 더 무거운 종목에 집중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하고 있네요. 자, 간밤 미증시 강한 상승에 마감되었고, 반도체 장비 쪽도 상당히 좋았으며, 마이크론의 D램 공급 무지하게 타이트하다는 코멘트, CT의 하이닉스 목표가 상향과 더불어 4분기 이익 15조, 더할 나위 없는 출발이었다라고 봅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한 긍정적 이슈와 더불어 협상 타결 기대감까지 더해지며, 관련 피해 산업인 자동차, 현대차가 거의 10% 올랐으니까요, 급등하고, 대표적인 마스카 프로젝트는 다시 순항하는 상황에서 오늘 아침이죠, EU의 러시아산 LNG 수입을 2028년도에 전면 중단해 버린다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EU가 그동안 받았던 LNG 안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거를 전부 다 배로 운송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LNG선 발주가 늘겠지라는 기대감을 만들 수 있는 충분한 내용이었던 것 같고요. 어제 나왔던 CNN의 기사는 대놓고 법 바꿔서 한국에서 배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오션을 탁 찍어서 했었는데요. 사실 아침에 하나오션은 안 올랐습니다. 하나오션은 좀 약간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반면에 HD, 현대, 중공업
그룹과 HD 그룹 쪽은 거의 폭등 수준의 상승을 좀 보이면서 마감이 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HD 현대 쪽을 오늘 당일날 보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고, 하나오션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2만 원을 넘겨놨는데 내일 하나오션이 이 구간을 뚫고 신고가로 갈지 좀 확인해야 될 것 같고, 최근에 외국인 수급과 기관 수급이 다시 붙고 있는 것은 좀 긍정적이게 좀 보여지네요. 자, 긍정적이게 보여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이러하듯 오늘 시초가부터 해서 뭐 원전, 조선, 그리고 방산도 나쁘지 않았고 반도체 좋았기 때문에 시가총액 상위의 다수 종목군들이 폭등하면서 지수는 매우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삼성과 하이닉스가 1000조 가까이 시총이 불어났고, 이로 인해서 뭐 지수가 순간 3880까지 제가 봤던 것 같은데 3.포인트 3900을 넘기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어요. 3900 넘기면 사실 100포인트는 금방 가버리잖아요. 어제 SK 하이닉스가 40만 8,850원에 마감을 해놓고 오늘 50만원을 찍었기 때문에 그리 멀지 않은 숫자의 지수이다. 그러면 이번에 조정받고 4,000원 기본적으로 가겠지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장의 상승이 가파르다라는 말이고 또한 빠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만큼 대형주의 모멘텀이 많아서 상승한 거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듯한 정도고, 그러나 오늘같이 고점 대비 밀어버리면서 반도체 쪽에 긴 윗꼬리는 약간은 부담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제가 볼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필연적이다, 필요하다, 필요한 조정 같다 라고 말씀드리고, 덜어낸 사람들은 덜어내고 다시 정비해서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 쪽이 약간 단기 조정이 나온다면 조정시 잘 매수하셔서 가야 된다라는 생각 변함없고요. 종목들 선별해서 분할로 접근하는 게 올바른 투자 전략이다. 왜냐하면 반도체가 카테고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방에 하나의 종목에 몰빵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고요. 여러 종목을 뭐 대충 뭐 5개든 10개든 나눠가지고 분할로 조금씩 사서, 예, 슈팅 나오면 정리하고 슈팅 나오면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방법을 나눠서 가야 되겠죠. 그리고 반도체 쪽이 예를 들어서 조정을 좀 보인다면 에이펙이라는 큰 행사가 대기하고 있고 트럼프가 오기 때문에 이로 인한 파급력이 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실적 시즌이기도 하고요. 미국이 필요하는 것, 트럼프가 좋아하는 것, 조선과 원전 잘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조선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분에 더해서 그저께는 약간 악재 비슷하게 나왔어요. 탄소세 부과 연기 이런 거는 악재로 작용하는데, 이 악재를 다 이 마스가가 메이크업 하면서 올라오는 거라 나쁘지 않다. 여전히 나쁘지 않다. 좀 보여주고, 내일은 하나오션 좀 관심 있게 볼 것 같고요. 현대중공업은 대형주긴 한데 호가가 약해서 하나오션 정도 보면서, 오늘 좀 강했었는데 장중 대장이었던 삼형 엠텍이라든지 그리고 기존의 대장주였던 HJ중공업, 세진중공업 한 3개 정도 묶어서 좀 볼 것 같고, 신고가의 영역에 있는 케이프도 함께 봐야 될 것 같아요. 케이프는 엔진의 부품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죠. 예, 그래서 이 정도 선에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자동차는 경쟁이 치열합니다. 물론 관세 피해로 인한 부분만 커버가 돼도 영업이익이 수조 올라올 수 있다라는 내용은 긍정적일 수 있겠지만,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자동차는 한계가 좀 있는 산업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2차 전지 쪽, 그 다음에 원전 쪽, 한국전력에 대한 JP모건의 오늘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좀 있었습니다. 56,000원까지 상향인데요. 이 트리거가 한정 기술을 한 번 더 날려준 좋은 점으로 작용한 것 같은데, 아쉬웠던 게 중소형 주들이 못 따라가는 것이 지금 뭐 부단 뭐 반도체만 있겠습니까? 모든 산업에서 지금 대부분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 조선은 그러지는 않았는데 나머지 타 업종이 좀 이런 점이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뭐 발주가 제대로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수주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은 조선에 여전히 남아 있다. 매수로 봐야 된다라는 거. 라는 거 언급드리고요. 2차 전지 금일 후발주로 코스모신 소재가 뜬금없이 박스권 돌파 나왔는데 보니까 가동률이 크게 개선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
으로 일단은 상승을 했고요. 엔캠도 장중에 돌파가 나오면서 급등 한번 했었는데요. 2차전지 쪽은 메인 종목군들에서 먼저 다 급등이 나오고 아무래도 시가총이 크다 보니까 추가 업사이드가 그렇게 크지 못하기 때문에 하단에 있는 뭐 각 파트죠. 뭐 엔캠은 전화얘기 되는 거고 오늘 나노신소재도 한 15% 올랐으니까 CNT 도전제 그러면은 아직 못 간 게 대주전자 재료의 실리콘 음극재 정도가 돌파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냐. 혹은 전해에게 에코프로 머티 정도의 흐름도 예상해 볼 수 있지 않겠냐. 이번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중국의 CATL 회장이 좀 오는데 공급망 다변화 중국 외 소재 기업들 물색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뭐 한국의 뭐 기업이 CATL에 뭐 납품한다 뭐 이런 내용이 좀 생기게 되면 단기적으로 또 기대감이 또 생길 수도 있겠죠. 글로벌 1위 배터리 회사의 공급망 다변화로 소재를 납품하게 된다면 그런 모멘텀이 약간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은 2차 전지는 테슬라의 실적 발표 때 왜 이번에 올라간 이슈가 다른 게 아니라 ESS 시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종목군들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테슬라 실적 발표 이후에 좀 밀릴 수도 있겠지만 그 이후에는 CATL 이슈가 좀 있겠다 정도로 해석을 하고 시장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로봇 섹터 오늘 아침에 고영과 큐렉소가 올라오는데 이거는 뭐 독립 리서치 내용이 나오면서 주가의 위치가 박스권 돌파 형태의 자리 잡다 보니까 순간 수급이 NXT에서 올렸다라고 봅니다. 요즘 NXT를 보면서 사실은 종가에 NXT에서 매매를 하는 거는 솔직히 해볼만 하는데 시가 무렵에 들어가서 매매하는 거는 상당히 까다로운 것 같아요. 또한 그 시점에 이러한 종목군들을 뭐 매매하다 보면 다른 거 본장에서 타점을 잡으려고 기다렸고 생각을 했던 종목군들에 대한 이 시각을 흐려놓는 것 같아서 참 별로인 것 같아요. 이런 흐름들이 참 별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요즘 들어 좀 많이 듭니다. 좌우지간 메이저 종목군들이 좀 로보티즈라든지 뭐 클로봇이라든지 하이젠 R&M 등등 원래 잘했던 기업들 외에 후발 종목군들이 지금 막 올라오는 흐름이기 때문에 후발은 가급적이면 안 볼 계획이고요. SJG 세종 즉 예전에 세종공업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 자회사의 이 천대 누적 수주 천대라는 HV 로봇에 대한 그 기대감이 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딱 그 정도. 그다음에 CP 시스템은 그렇게 좀 좋은 내용으로 상한가 간 건 아닌 것 같아서 내일 뭐 시가에 그냥 매도하고 끝내버리는 게 나을 것 같고 로봇은 이제는 정말 메이저 종목군들이 다시 눌렸을 때 눌림목으로서 종목을 보는 게 조금 맞을 것 같네요. 이 밖에 종목군들을 보면 제약바이오가 사실은 이쯤 되면 반등도 해주겠지라는 생각을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하고 보고는 있는데 생각처럼 반등이 좀 나오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기다렸다가 내가 최저점에서 사려고 하는 것보다도 바닥을 확실히 찍고 어느 정도 턴하는 흐름이 확인이 되면 그때 봐도 늦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내일부터 이제 전력 기업들 LS 일렉부터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 호실적이 나오든 홀적이 나오지 않든 그러한 상황에서 시장의 변화, 즉 실적에 얼마나 종목군들이 민감하게 움직이는지 일단은 먼저 체크를 해놓고 좀 나머지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군들을 함께 봐볼 것 같습니다. 당연히 뭐 산일, 일진 이렇게 되겠죠. 이런 종목군들. 자, 그럼 종목군들 좀 보면서 자 먼저 SK 하이닉스 50만 닉스 찍고 좀 밀리는데 사실 이거를 갖다가 조정이냐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운 것이 아직 3일선도 이탈을 안 했습니다. 3일선도 이탈을 안 한 상태에서 움직여서 그냥 종목이 굉장히 강하구나 강하구나 이렇게 말을 해야 될 것 같고 SK 하이닉스는 삼성전자보다 훨씬 강하죠. 11선 첫자리에서 아래꼬리 잡고 올라올 수도 있고 그냥 5일선에서 뭐 하루 이렇게 이탈하다가 바로 반등할 수도 있고 지금 SK 하이닉스는 그런 모습이고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거의 5일선 타고 가잖아요. 여기서는 프리장에서 그렇게 한 거라 지금 삼성전자도 5일선을 타고 가서 둘 다 삼성과 SK 하이닉스 둘 다 정말 5일선 타고 가는 급등주 성격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지금 보면 TLB도 11선에서 지금 계속 반등하는 흐름이고요. 심택은 TLB보다는 좀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하나 마이크론도 지금 11선 타고 올라가는 거, 종목군들이 11선 일시록 때문에 21선에서 바닥 다지고 올라갈 텐데, 지금 바닥 다지고 가는 흐름이 나오는지 정도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테크윙은 뭐 실적 발표가 있었네요. 실적 발표하면서 일시적으로 마이너스 9%까지 빠졌구나. 9%까지 빠졌다가 뭐 5% 정도 올리고 있고, 아무튼 반도체 종목군들 신규로 들어가기가 참 녹록지 않을 거예요. 저도 녹록지 않아 보이는데 이런 종목군들 좀 밀리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비반도체 종목군들의 모멘텀 터졌을 때 수급이 더 폭발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삼성전기 하나 지금 가지고 있는데, 오늘 올라갈 때 좀 일부 청산하고 여전히 좀 들고 가보고 있고, 뭐 그 외에 반도체 들고 있는 거는 약간 물려서 가고 있다 정도 보면 좋을 것 같네요. 로봇주에서 어제 휴림 로봇이 상한가에 좀 들어갔었는데 아침에 추가로 좀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 이 지점이 강한 저항이다 라고 했는데 뭐 그냥 저항에서 저항 받고 끝난 것 같습니다. 모멘텀이 약간 애매해서 이 종목을 뭐 보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로보로보도 모멘텀 정확하게 재료가 뭐해서 보는 것도 애매하죠. 유진 로봇도 그냥 후발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 또한 애매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럴 때는 원점으로 로보티즈를 확인해보고 11선이 깨지고 21선에서 어떻게 되는지 뭐 이렇게 좀 체크를 해놓고 보고, 뭐 클로버도 내러티브가 다 끝나지 않은 거죠. 만약에 떨어진다면 어디까지 밀릴 것인가 체크해놓고, SPG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안 올라가서 그냥 이거는 뭐 풀장에서 이렇게 해서 약간 팔면서 꺾일 때 그냥 일단 집어 던져버리고 마무리 졌던 것 같습니다. SPG도 충분히 갈만할 것 같은데 주가 잘 못 가주는 것 같고요. 좀 아쉬운 종목 같아요. 아쉬운 종목 같고, 근데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쪽은 삼성에서 뭐가 나오는지. 그 다음에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나중에 조정 받으면 또 다시 갈 종목이기 때문에 이들은 계속 체크하고 보는 거는 필요해 보인다 정도 체크하고 볼 필요가 있고요. 조선의 하나오션 일단 어제 영상에서도 하나오션을 관심으로 본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주요 매물대죠. 이거는 이제 그 넥스트레이드에서 계속 윗꼬리 달고 가는 흐름인데요. 이거를 그냥 정규장으로 좀 깔끔하게 놓고 보면 사실은 넥스트레이드 때는 매물이 없어요. 근데 이때 맞고 떨어진 이 자리에 매물이 좀 있다 보니까 좀 버거운 것 같고요. 내일 바로 갈 수도 있고 좀 이따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올라가게 되면 일단 매도하고 다시 봐볼 것 같아요. 매도하고 종목 가지고 있고, 저는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좀 사놓은 거 좀 있고요. 여기서 좀 사서 보유한 거 있고, 또 뒤늦게 추격 매수 해가지고 12만원 돌파할 때 좀 들어간 거 여기서 팔고, 여기서 좀 다시 좀 잡았습니다. 약수익으로 물량 좀 가지고 있습니다. 계좌 두 개로. 그래서 내일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부단 하나 오션만 좋은 게 아니라 지금 HD, 현대, 중공업 신고까지, HD, 현대, 마린, 엔진 지금 박스권 뚫고 여차하면 내일 추가로 쏴버릴 것 같은 뭐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엔진도 뭐 상단에서 놀고 있으며, 오늘 보면 장중에서는 삼형 엠텍이 사실상 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삼형 엠텍이 제일 좋은 흐름을 보였던 종목인데, 이상하게만큼 막판에 NK라는 종목이 갑작스럽게 순간 뉴스 딱 나오고 상한가에 딱 들어가 버리니까, 이쪽에 상한가 들어가 버리니까는 삼형 엠텍이 좀 빠져버린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좀 보여주고요. 삼형 엠텍 같은 경우가 이제 연봉으로 보면 깔끔하게 모든 박스권을 뚫고 연봉 최고가에서, 그러니까 이 연봉의 윗꼬리죠. 윗꼬리에서 일단은 저항을 맞고 빠진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월봉상으로도 이 몸통을 윗꼬리를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지난달의 고점인 16,400원 라인,
16,400원 라인이라든지 이런 구간들을 일단은 체크해 놓고 눌림에서 좀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조선 안에서 가장 좀 강하게 올라오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도 이거 여기서 들어간 거는 뭐 짧게 먹고 여기서 한 2% 정도 되거든요. 상한가 매도하고 그 다음에는 손절하면서 먹었던 거는 일부 토해내면서 좀 마감이 들었는데 내일 좀 다시 매매 해볼 생각이 삼형 엠텍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내일 삼형 엠텍 관점에서 좀 보고요. 케이프도 100%이 회사의 매출이 그 엔진 쪽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다. 케이프 증권의 이 지주 회사죠. 지주 회사인데 오늘 일단 강하게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그냥 관심 종목 정도로 둬야 될 것 같고요. 1등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관점이 좀 있다라는 거. 세진중공업은 상대적으로 조금 약할 수도 있고요. 그냥 단순하게 이 박스권 돌파니까 어떻게 흘러가는지 정도 흐름만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상징적인 HJ 중공업 있는데요. 그냥 곱게 죽지는 않는 종목이 될 것 같고요. 딱 조선은 이 정도 선에서 흐름 체크하면서 하나오션을 중심으로 좀 봐볼 생각입니다. 오늘 한정기술이 좀 윗꼬리를 달고 마감이 되긴 했지만 의미 있는 악성 매물대 구간을 일단 트라이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흐름만 체크해 볼 것 같아요. 매수는 좀 버겁고요. 그 밖에 이제 우진이라든지 태웅이라든지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BHI 등등 종목군들이 좀 밀리긴 했어도 다 죽은 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흐름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쉬워요. 지금 제 약간 좀 아쉽다라는 느낌 좀 들어요. 조선 쪽이 충분히 강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강하지 못할까라는 생각 약간 좀 든다라는 거. 그리고 제약바이오 끝났고 로봇 끝났고 지유사 끝났고 내일 아마 그냥 로봇 쪽 아니 조선 쪽 보면서 마감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짱구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